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던 일본의 행보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때죠. 그 전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일본은 연합군 편이었고,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이제 일본은 그 반대로 독일 편을 들었죠. 제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5년 동안 진행된 세계대전이 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날 나치의 히틀러가 폴란드를 공식적으로 침공하면서 시작이 돼서 1945년 9월 2일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복을 할 때까지 6년 동안 진행이 될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 일본이 이제 원자폭탄 2대를 맞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러면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미국, 영국, 일본, 이게 이제 그 연합군 협상국이 되겠고, 그 반대편에 선 나라들이 독일, 그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그다음에 이제 오스만 제국, 터키였죠. 터키가 이제 이 편에 들면서 전쟁에 패배를 하면서 터키 제국이 완전히 몰락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도 여쪽에 참석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동맹국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때 전쟁이었고, 이 당시에 전쟁에서 전사자 수는 협상국, 그러니까 미영 일본 요 협상국이 550만 명이 군인이 전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동맹국 독일, 오스트리아, 뭐 오스만 이쪽이 군인 4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승리한 나라의 군인 전사자 수가 패배한 나라의 군인 수보다 더 많은 것이 2차 세계대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우리 연합군이 했지만은 죽은 군인의 숫자는 오히려 연합군이 더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 영국, 소련 이 연합군하고 독일, 이탈리아, 일본,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런 추축국 간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서 연합군의 군인이 1600만 명이 전사를 했고 추축국의 군인 8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제 1차 세계대전은 이제 550만 명이 죽었는데 여기 이제 1600만 명이 죽었으니까 1차 대전보다는 한 2배의 많은 숫자가 죽었고, 추축국은 1차 세계대전 때 450만 명이 죽었는데 여기 한 800만 명이 죽었으니까 1차 세계대전보다는 한 2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사망자 수가 연합군의 군인 전사자 수가 추축국의 군인 전사자 수의 2배, 1600만 명, 800만 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자의 사망자 수가 패자의 사망자 수보다도 더 많은 것이 아마도 이 전쟁에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중국이 이제 주 무대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그다음에 이제 소련이 또 많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 수를 볼 경우에 연합국은 4,500만 명, 거의 군인의 3배가 많은 사람이 죽었죠. 대부분 이제 중국 사람이나 소련 사람이 되겠죠. 추축국은 그 대신에 400만 명, 얼마 안 죽었죠. 그 민간인들은. 그래서 이제 독일이나 이탈리아, 일본, 그다음에 이제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헝가리 이런 나라들 민간인들은 별로 안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작은 섬나라인 일본이 만주사변을 1931년에 만주를 점령하죠. 그다음에 이제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중국을 점령을 하죠. 하지만은 이제 후방에 있던 북쪽에 있던 소련이 이제 겁이 나죠. 소련이 이제 치고 들어올까 봐. 그래서 이제 소련을 공격하다가 소련한테 이제 지죠. 소련한테 이제 일본의 관동군이 이제 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저 북쪽의 소련하고 싸우지는 않고 남쪽으로 이제 전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동남아시아에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미얀마, 말레이시아 이쪽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까지도 공격을 하게 되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라인 일본이 어떻게 그 거대한 영토인 중국 본토, 그다음에 만주 대륙, 드넓은 시베리아의 소련, 그리고 드넓은 태평양이, 그리고 아주 신흥 강국인 미국을 침공을 할 수가 있을까? 공격을 할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무모한 짓이죠. 자기네 영토도 좁고 인간 수도 적은데 중국의 광대한 영토, 만주의 광대한 영토, 그다음에 동남아시아, 태평양, 그다음에 미국 이거를 이제 그다음에 이제 소련까지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마 미친 짓이라고 생각이 될 정도가 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미국과 영국의 협상국과 일본이 이제 한 팀이 되었죠. 승전국이 되었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전쟁의 1차 대전 때 전쟁의 패자인 독일로부터 이제 중국에서 독일이 그 식민지로 갖고 있던 식민지 비슷하게 그 관리를 하고 있던 칭다오 산동반도 밑에 있는 칭다오를 일본이 독일로부터 뺏어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협상국들은 독일을 베르사유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을 아주 강력하게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이 아주 더 어려워지죠. 이 조약이 너무 혹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이제 독일에서 나치당이 히틀러가 국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강력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베르사유 조약이 되겠습니다. 이 승전국인 미국과 영국과 일본의 가혹한 제재로 인해서 독일은 경제가 매우 어려워지고 독일은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나치당 히틀러의 나치당이 나타나서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새로운 전쟁, 새로운 도전을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과 일본의 자본가들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지만은 그리고 또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유럽 쪽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 건설산업이라든가 뭐 이런 그 투자를 해야 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미국과 일본의 자본가들이 승리국으로서 돈을 많이 벌었죠. 전쟁을 이용해서. 그렇지만 또 한 번의 전쟁을 그리고 전쟁 특수를 기대하게 된 것이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기대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승자의 탄압에 저항하는 나치의 히틀러가 1939년 9월 1일 날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일본 제국은 1931년에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드넓은 만주 지역을 점령하고 1937년에는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베이징, 상하이 뭐 해서 그 중국의 대부분의 그 동쪽의 해안지대를 다 점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본은 난징을 그 이제 그 중화민국의 수도인 난징을 공격을 하면서 난징 대학살을 일으켜서 중국 사람 30만 명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죠. 이 당시에 이제 중국의 중화민국 정부는 일본군의 공격을 쫓겨서 내륙의 충칭으로 도망을 가게 되겠고 계속해서 저항을 하게 되겠죠. 이 그 중일전쟁이 1937년에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1938년에 일본은 이제 후방과 북쪽에 있는 소련을 경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소련하고 이제 전투를 붙죠. 하지만은 이제 핫산 전투에서 일본이 패배를 하면서 소련하고는 이제 소련을 피하게 되죠. 1939년에 그 다음 해 일본은 몽골을 공격을 해서 몽골 쪽은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몽골군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몽골을 이제 복속시키죠. 하지만은 소련의 붉은 군대에 의해서 일본의 관동군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본은 북쪽으로 전진하는 걸 포기를 하고 남진 정책을 결정을 하고 태평양 쪽에 동남아시아, 미국 등을 목표로 해서 전쟁을 이어가게 되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은 태평양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와이의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게 되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은 동시에 필리핀에 상륙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과 필리핀군은 수도인 마닐라를 포기를 하고 마닐라만을 지키기 위해서 바탄반도로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여기 이제 필리핀이 이제 섬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보르네오 섬이죠. 보르네오 섬의 남쪽은 인도네시아 영토고, 요 북쪽은 이제 말레이시아 영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가 되는데 이쪽이 이제 필리핀 돼 있고, 요 위에 이제 포모사가 이제 대만이죠. 대만이 돼 있고, 요 건너편에 이제 중국의 복건성, 푸젠성이 있죠. 하지만은 이 필리핀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 북쪽에 루선섬이 있죠. 루선섬에 수도인 마닐라가 있고, 이 남쪽에는 민다나오 섬이 있죠. 민다나오 섬이 있는데 어떻든 일본군이 공격을 해와서 이 그 마닐라의 수도를 지키고 있던 미군과 필리핀군이 여기서 수도를 포기를 하고 이 북쪽에 있는 바탄 반도 요쪽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여기서 이제 버티기를 하죠. 하지만은 이제 일본군이 공격을 해와서 이제 여기에 도망갔던 미국과 필리핀군이 대부분 포로가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바탄 반도에서 버티던 미군과 필리핀군은 이 말라리아가 유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보급선이라든가 식량이 안 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1942년 4월 달에 그 일본군이 공격한 지 뭐 한 5개월 만에 1941년 12월에 이제 일본이 공격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하와이도 공격을 했죠. 그때부터 해서 이제 42년 4월 달에 일본군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 바탄 전투에 투입된 미군과 필리핀군은 전부 11만 명이었는데 이 중에서도 10%인 1만 명이 전사를 했고 2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면서 나머지 한 7만 명 정도가 일본군의 포로가 된 걸로, 7만 어마어마한 숫자죠. 7만 명의 미군과 필리핀군이 포로가 됐죠. 이 당시에 투입된 일본군은 항공기가 100대가 투입이 됐고 보병이 3만 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미군 필리핀군보다도 이쪽은 한 11만 명이 투입이 됐는데 3만 명이니까 뭐 한 4분의 1밖에 안 되는 병력이죠. 하지만은 이 병력 중에서 연합군 쪽은 10,000명이 죽었는 데 비해서 일본군은 병력도 3만 명밖에 투입이 안 됐지만은 이 중에서 한 7천 명밖에 죽지 않았고 부상도 한 2만 명밖에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됐습니다. 일본군은 바탄 전투가 이긴 후에 7만 명의 미군과 필리핀 군의 포로를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7만 명 먹여 살리기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뭐 어떻게 7만 명은 어떻든 밥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처리하기가 곤란한 포로들을. 그래서 이들이 그렇다고 전쟁 포로들을 죽일 수도 없고 국제법상으로 위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최소한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아주 골치 아프기 때문에 이들을 죽음의 행군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수많은 포로들을 먹여 살리기도 힘들고 이들을 죽일 총알도 부족하고 그래서 포로들을 120km를 강제 이동을 시키면서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행군을 시키면서 이제 그때 이제 힘들어서 죽는 놈이 생기기를 바라는 거죠. 지도부는 이들에게 포로 학살 명령을 내리고 죽음의 행군이 되겠습니다. 이는 포로 학대 또는 포로 살해의 중대한 전쟁 범죄에 해당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전쟁 범죄가 되는 거죠. 1941년 12월에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과 필리핀 점령 등으로 충격을 받은 미국은 빠른 시간 내에 정신을 차리고 이듬해인 1942년 6월 달부터 대대적인 반격을 가하게 되겠습니다. 1941년 12월 7일 날에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을 공격할 때 일본이 동원한 병력은 항공모함이 6척이 동원이 됐고 잠수함이 9척, 그 다음에 전투기가 440척이 동원이 되어 있고 이 당시에 미국이 입은 피해는 전함 3척, 그러니까 군함이 3척이 침몰이 됐고 전투기가 188대가 파괴가 되었으며 미군의 3,500명 병사들이 전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항공모함은 그 당시에 이제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을 안 하고 멀리 태평양상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의 기습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군의 피해는 전투기가 440대가 동원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뭐 한 5%밖에 안 되는 29대만 파괴된 것이 일본의 승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진주만 공격이 있은 지 6개월 만인 1942년 6월 달에 미국은 기습 공격을 통해서 태평양에 있는 미드웨이 섬에서 일본군을 대파를 하면서 일본군이 가지고 있던 중요한 항공모함 4대, 그건 한 대도 아니고 4대를 격침을 시키는 대승을 거두게 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전세가 미국에 유리하게 터닝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미드웨이에서 이제 미군이 대승을 한 게 1942년 6월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미군은 항공기만으로 승부를 결정지었는데 이때부터 태평양의 제해권이 미국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항공모함 3척, 전투기 127대를 투입을 했고 일본군은 항공모함 4척, 그 다음에 전투기 1,000대를 투입을 했지만은 일본 군인 3,000명이 사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드웨이는 이제 태평양의 가장 중간에 있는 섬이 되겠습니다. 1942년 8월 미드웨이에 승리한 지 2개월 만에 미군은 일본이 점령하고 있는 남태평양의 이제 솔로몬 제도 남쪽에 있는 과달카날 섬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이 섬은 미국과 호주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수송로의 전략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과달카날 섬이 이제 일본군이 있었는데 이쪽에 공격한 거죠. 이쪽을 공격한 연합군은 전부 6만 명이었고 미군, 영국,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달카날 섬을 지키고 있던 일본군은 이 병력의 반밖에 안 되는 3만 6천 명이 있었고 섬에는 이제 일본군이 만든 활주로가 있었고 연합군은 상륙한 후에 여기가 아주 뜨거운 정글 지역이기 때문에 정글에 무자비한 폭격을 가하자 일본군이 밤사이에 모두 도망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섬의 안쪽으로 도망갔겠죠. 포격을 막 가니까. 일본군은 반격을 시작을 해서 라바울 해군 기지에 있던 미국 함정을 침몰을 시키게 됐습니다. 반격에 성공한 거죠. 일본 해군이 승리를 하고 일본의 또 지원군이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섬에 일본군은 하지만은 일본군은 아무튼 뭐 쪽수도 부족하고 뭐 물자도 부족하겠죠. 그 일본 혼자서 애를 쓰는데 연합군은 뭐 미국, 영국, 뭐 호주, 뭐 뉴질랜드 뭐 해서 뭐 계속해서 뭐 인원을 보낼 수도 있고 계속해서 물자를 보낼 수가 있는 거죠. 섬의 일본군은 고립이 되고 악전고투를 하게 되면 미군이 결국 승리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되겠고 요 위에 이제 파푸아뉴기니아 섬이 있죠. 파푸아뉴기니 섬이 있고 이쪽이 이제 바로 이제 그 솔로몬 제도가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제 섬들이 엄청나게 많은 솔로몬 제도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하나의 섬인 이 과달카날 섬 여기에서 이제 전투가 상당히 벌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42년 그 과달카날 섬 전투가 이제 1942년 8월 달이죠. 6월 달에 미드웨이 승리, 8월 달에 이제 과달카날 승리,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달이 지난 1942년 10월에 드디어 이제 겨울이 되기 전에 미국과 영국의 군인 10만 명을 1200척의 배에 실어가지고 대서양을 건너서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지중해로 들어가서 북아프리카 전선에 투입을 시킵니다. 10만 명을 1942년 10월이죠. 여기는 지난 2년 동안 독일과 영국이 수에즈 운하 지배권을 두고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던 곳이 바로 이제 북아프리카 이제 그 이집트의 이제 수에즈 운하죠. 독일은 요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이제 그 유보트가 있죠. 유보트를 이용을 해서 대서양에서 미국과 영국을 오가는 배들을 모두 파괴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공포의 유보트가 되겠습니다. 전쟁이란 것은 이 윗사람들은 리더들은 자기네 영토를 확보를 한다든가 전쟁에서 승리를 자기의 자랑으로 삼는 아주 그런 거가 되겠지만은 결국은 백성들 불쌍한 민초들 힘없는 이런 우리 백성들 민초들에게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희생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대통령이나 뭐 수상이나 뭐 리더들한테서는 자기의 업적이라든가 뭐 그런 거는 뭐 되겠지만은 결국에는 다 지나고 나면 아무 쓸데도 없는 백성들은 전쟁에 끌려 나가서 그냥 총알바지 죽는 그런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죄악 중에 죄악이다. 이렇게밖에는 평가가 되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177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문에서 주장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미국의 독립선언문에 나와 있는 키포인트가 세 가지죠. 생명, 자유, 그다음에 행복.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유. 뭐 노예가 되면 안 되죠. 자기 의사에 따라서 해야죠. 뭐 무슨 개같이 뭐 끌려다니거나 안 되죠. 자유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행복.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생명. 생명이 가장 중요한데 전쟁이 일어나면은 1차 세계대전 때 같이 연합군 쪽에 군인이 1600만 명이 전쟁을 하다가 전사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 추축국 독일 쪽에 800만 명의 군인이 전사를 했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연합군 쪽에서는 4,500만 명이나 죽었죠. 민간인이라는 것은 뭐 노인네, 애들, 여자 뭐 이게 다 포함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추축국 쪽에서는 민간이 400만 명이 죽었다. 이 사람들이 죽은 거는 이 전쟁에서 무엇은 가치가 있든 무슨 명분이 있든 간에 다 쓸데없는 거다 이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기 때문에 그거를 파괴하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가 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이 현재까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